이제부터는 그런 것 같아요. 뭐 금량이라든지 지금 에코프로라든지 뭐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안전을 생각한다라면은 2차 전지 내에서 좀 덜 오른 종목들이 있다든지 최근 와서 부각이 되는 종목들이 있다라면은 다시 전략을 세운다는 관점에서 한번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네. 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 토크 시작합니다. 시장이 뭐 흔들려도 잘 가도 2차 전지 얘기는 빼놓고 얘기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관심이 많은데요. 다만 고민은 많은 거죠.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2차 전지에 관한 지금 now 시각 또 살 수 있는 종목 무엇인지 알파프로 정태근 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태근이 형 오셨습니다. 태근이 형. 네. 주식 잘하면 나 형님이야. 돈 많으면 형 아닌가요? 항상 그 새로운 시각. 예. 네. 남들이 잘 얘기 안 하는 거. 네. 똑같이 얘기 안 한다. 그죠? 그게 우리 태근이 형의 장점인데. 그게 없으면 제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가 그러니까요. 네. 뭐 많이 갔지만 예. 네. 뭐 다 버려. 그러면 소외당하고 그죠? 네. 지금 사? 그러니 사실 부담스럽고 이게 계속 어려워요. 어쨌든 IRA 법안, 세부 네. 법안 이후에 뭔가 변화들을 찾으면서 그 네. 안에서 좀 또 가져가고 이래야 되는 거죠. 네네. 네. 이런 질문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저한테 해서요. 에코프로를 사라가면 사시겠어요? 지금요? 네. 뭐 살 수 있죠. 제가 여쭤본 건 뭐냐면 제가 생각할 때가 반대 대답이 나왔는데, 트레이더 입장에서.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그렇죠. 길게 보면 부담스럽고 오히려 기회를 노려야죠. 네. 에코프로는 지난번에 이제 이동채 회장이 사실은 물가 조정됐을 때 몇 년 전에 그때도 기회가 한 번 있었고 그죠. 네, 그쵸. 최근에도 뭐 10만 원 그때 한 10만 원 밑으로 갔던 것 같아 그죠. 네. 좋은 거 다 알았거든요. 그렇죠. 못 사서 문제고 지금 없어서 문제지.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이제 기다려야 되고 다만 뭐 지금 시세가 워낙 힘이 있잖아요.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뭐 올라가는 거 살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은 네. 그 시장이 하락할 때가 있는데 단순히 이제 뭐 지수가 하락한다 이런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을 볼 때 여러 가지 지표들인데 그 중에서 뭘 보냐면은 종목별 등락 현황을 봐요. 개수 네. 등락현황 상승 종목수 몇 개, 하락 종목수 몇 개. 그러니까 만약에 하락 종목수가 1200 종목이 넘어간다, 1100 종목이 넘어간다 이런 시장이 하루가 아니라 이틀이 되고 3일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에코프로 같은 종목들이 여기에 영향에서 자유롭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시장이 이런 시장 상황들 속에서 이 에코프로라는 종목이 계속해서 추진력 있게 밀고 나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고민은 되죠. 네,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면은 그때부터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생길 수가 있다 보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이제 지금은 워낙 근데 2차 전지 네. 쪽에서 돈들이 딴 데 가고 싶은데 그렇죠. 2차 전지 숫자가 나오잖아요. 많이 올랐지만 숫자 실적 좋게 나올 거거든요. 네네. 근데 딴 데 가려고 하니 뭐 두리번거려봐야 그래 마땅치 않으니까 그렇죠. 계속 남아 있으면서 이 안에 네네. 순환매가 도는 건데 조심해야죠. 지금 사는 분들은 언제든 내릴 준비를 하고 사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넉넉히 기다리면 안 되죠. 언제든 낙하산을 탈 준비를 하시고 맞습니다. 그냥 사놓고 있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사서 기다린다 완전 물립니다. 네네. 예.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꺼낸 이유가 뭐냐면 일단 2차 전지 전반적인 어떤 전략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난번에 제가 시선을 돌려가지고 장비를 좀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네. 운이 좋게도 결과가 좋았어요. 살가주 장비죠. 네, 네. 정말 좋았는데 이제부터는 그런 것 같아요. 뭐 금량이라든지 지금 말씀드린 에코프로라든지 뭐 코스모화학이라든지 종목들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안전을 생각한다라면은 2차 전지 내에서 좀 덜 오른 종목들이 있다든지 최근 와서 부각이 되는 종목들이 있다라면은 그쪽으로 한번 또 이제 다시 전략을 세운다는 관점에서 한번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네. 2차 전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전반적으로 포트 비중은 조금씩 줄여가는 게 그렇죠. 맞다라고 맞죠. 생각이 좀 들고요. 예.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에 좀 부합하는 뭐 전략도 좀 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번에 그 어쨌든 IRA 그 세부 지식 나오게 네, 되면서 네. 그 속에서도 또 이제 방법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속에서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지 그 포커스를 맞췄을 때 그에 부합하는 종목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말씀 좀 드려보려고요. 좋아요. 우리 지금 얘기 안 한 거예요?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시작한가? 그래서 너무 미작가. 자, 그래서 뭘 네. 포커스 잡아야 돼요? 네.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는데 일단 여기를 한번 좀 보고 싶어요. 네.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게 구성 소재가 부품에서 제외가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요 내용만 간단하게 짚어보고 종목을 좀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시겠지만은 음극판이라든지 양극판, 뭐 분리막, 전해질, 배터리셀, 모듈 이런 것들은 배터리 부품으로 정의가 되는데 예. 아시겠지만 이제 양극재란지, 음극재란지 이런 활성용 분말이라고 하는 구성 소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제외가 됐습니다. 그렇죠. 해야 되는데 이게 가공 과정을 광물 처리 과정으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당장은 어쨌든 중국에서 소재를 수입해서 한국에서 가공을 해가지고 미국에 수출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배터리를 만들어도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또 아시겠지만은 배터리 부품은 2024년까지 해신 광물은 또 2025년까지 유예 기간을 준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유예 기간 동안 어쨌든 뭐 다른 활로를 찾아야죠. 예, 그렇죠. 맞아요. 중국 의존도를 낮추든지 그러게요. 아니면은 미국 현지 생산을 한다든지 아니면 음. 국산화가 가능하다면 국산을 한다든지 이런 유예 기간을 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일단은 발빠르게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쨌든 외국 우려 단체에서 조달 금지가 2024년, 2025년도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의존도를 낮춰야 되는데 이게 참 뭐 C라고 할 것도 없이 뭐 중국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중국 네. 겨냥이죠. 뭐. 네. 네, 이게 또 중국을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2월 21일 날 그 미국 재무부하고 상무부에서 반도체법 가이드라인 규정안을 만들었는데 네. 여기에 중국 기업이 전부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음. 근데 2차 전지라고 그걸 과연 피했을까라고 생각하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국 의존도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양극재 원료가 되고 있는 또 전구체 여기 또 중국 의존도가 90%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비중을 계속 낮춰야 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뭐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모 신소라든지 그리고 포스코가 이제 전구체 생산 시설을 이제 계속 만들어가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을 좀 기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뭐 양극재 관련 기업들 그리고 뭐 코스모 음극재 관련 기업들은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뭐 양극재는 뭐 대표적으로 뭐 에코프로비엠 네. 그리고 최근에 또 2월달에 테슬라가 공급 계약을 맺었던 뭐 LNF 포스코 케미칼 네. 네. 그리고 요 종목들은 근데 아시겠지만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음극재 같은 경우는 또 나노신소재, 이녹스, 뭐 포스코케미칼 같은 기업들이 있는데 음극재 관련돼 가지고 또 새로운 종목을 또 오늘 말씀을 또 드릴 겁니다. 네. 네. 기대됩니다. 그래서 최근에서 좀 부각이 되고 있던데 그래서 요런 뭐 어쨌든 구성 소재 뭐 방금 말씀드린 이런 종목들이 수혜인데 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저처럼 뭐 저랑 생각이 똑같으신 분들 뭐 많이 올라서 부담스럽다. 근데 2차 전지에서 또 새로운 종목이 없을까? 아무래도 아파트도 구축보다는 신축이 좀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네. 본다면 주식시장도 뭐 신상을 원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그래서 그 세부 지침 내용 중에서 네. 이제 요 구성 소재가 부품에서 제외됐다는 부분들 여기서 주목을 좀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앞뒤까지 또 풀어야 될 숙제가 있는데 이게 인도네시아하고 아르헨티나가 핵심 광물 원산지 요건 충족 국가 아직 미확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아시겠지만은 뭐 니켈 같은 경우는 인도네시아에서 거의 전량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뭐 아르헨티나는 아시겠지만 리튬 요모 포스코가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 나라들이 일단은 요건 충족 국가에 좀 확정이 돼줘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 리스크가 완전하게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네.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도네시아하고 아르헨티나가 이제 이 요건 충족 국가에 들어간지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것도 관전 포인트로 세부 조건이라고 해서 다 네. 결정된 건 줄 알았더니만 그게 아니라 그죠. 네네. 몇 가지 조금 더 확정되지 않은 게 몇 가지 좀 있어요. 네. 네. 이게 4월 18일 날 네. 구체적인 대상 모델하고 이제 적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공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큰 틀은 바뀌지 않겠지만 구체적으로 확정이 될 때 이게 방금 말씀드린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요건 축적에 들어가는지 이런 까지 완전하게 확인이 네. 좀 돼야 되니까 한번 이런 것들을 관전 포인트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네. 2차 전지가 2차 전지 안에서 네네. 네, 2차 전지 안에서의 기회를 계속 노리고 네네. 또 그러다 보면서 이제 그동안 갔던 것들이 좀 쉴 때 다른 게 가다 보면 네네. 분위기가 2차 전지 계속 좋다면 쉬었던 게 또 갈 수 있잖아요. 그죠? 네네. 근데 어쨌든 지금은 그 안에서의 그 못 올랐던 건데 네네.
소재주 그 다음으로는 뭐 장비주 같고 최근에는 분리막 그죠? 네. SKIT, SKI 테크놀로지. 예, SKC 뭐 이런 네. 그죠?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올랐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주목해서 볼 기업 말씀해 주십시오. 그 방금 말씀하신 그런 기업들도 일단은 주목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예. 말씀하셨으니까 네. 일단 그 회사들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은 SKC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은 이 100% 자회사인 SK 넥실리스라는 회사가 동박을 동박이죠. 만들고 있고 이 동박이 이제 글로벌 1위 업체인데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확률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은 그 테슬라 쪽으로 대규모 동박 공급 계약 가능성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네. 1조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스웨덴의 노스볼트라는 회사하고는 1조 4천억 규모의 동박 공급 계약 소식이 이미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도 지금 세부 지침이 나오게 되면서 일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가 돼버렸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는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 공급처를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SKI 테크놀로지도 그렇고 SKC도 그렇고 지금 테슬라 쪽으로 뭐 공급 계약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뭐 공급처 다변화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SKC 같은 경우에 만약에 뭐 테슬라 쪽으로 직공급하게 된다라면은 아마 텍사스주에 있는 오스틴 기가 팩토리 이쪽이 아니면은 뭐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프리몬트 공장이 뭐 유력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뭐 배터리 업체 쪽으로 우회적으로 가더라도 뭐 잘 아시겠지만 LG 에너지솔루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쪽으로 뭐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태원 회장이 또 미국 조지아주 이제 방문 예정인데 여기서 조지아주 상원 의원을 만난다 그러더라고요. 뭐 밥 먹으러 만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니 대통령이 방미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사실은 기업 총수들이 쫓아가잖아요. 같이 가야죠. 네, 사절단이 가면서 가지고. 뭐 네. 그렇게 좀 나올 수 있어요. 네네. 네네. 그래서 상원 의원을 만날 건데 뭐 그냥 밥만 먹으려고 만나지는 않을 거고. 밥 원래 밥은 안 먹어요. 스테이크 먹어요. 아, 그러니까 네. 저는 한식 먹는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가가지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죠. 우리 조지아주에 공장을 만들어 달라. 어쨌든 뭐 경제는 정치하고 떼낼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예. 보니까 아마 공장 유치가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동박 공장 설립 얘기도 오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박도 이제 수혜가 될 거고요. 그리고 SKC가 또 실리콘 응급제 쪽도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영국의 그 실리콘 응급제 기업인 넥시온이라는 회사에 3,300만 불 정도 투자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름이 비슷하네. 넥실리스, 넥시온. 뭐.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예, 예. 네, 비슷한 기업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2025년도에 그 실리콘 탄화 규소 계열의 뭐 코팅형 실리콘 응급제 그리고 2026년도 같은 경우는 다공형 실리콘 응급제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는데 이게 지금 아시겠지만 응급제가 지금 흑연이거든요. 근데 네. 이거를 실리콘 쪽으로 가는데 이게 탄소일 그 흑연일 때하고 이제 실리콘일 때하고 리튬을 품을 수 있는 그 캐파가 틀리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실리콘 응급제 쪽으로 가는 이유는 주행거리 증가겠죠. 네, 충전 속도도 빨리 할 수 네, 있죠. 맞습니다. 충전 속도도 빨라지게 예. 되고 주행거리도 증가가 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미국은 땅덩이가 넓지 않습니까? 네네. 가다가 주유소에 충전소가 없기 때문에 충전거리 주행거리가 그러네. 주행거리가 길어야 됩니다. 그러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보조 4680 예. 하는 이유가 그거겠죠. 보조 배터리 싣고 다녀야겠네. 우리 그러니까요. 저기 휴대폰 보조 배터리 갖고 다니는 것처럼 안 되면 꺼내서 충전을. 근데 그 보조 배터리가 또 무거워서 주행거리 무겁잖아. 짧아지게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배터리 성능은 예. 뭐 용량을 키우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SKC는 이제 앞으로 2차 전지를 보실 때는 동박하고 실리콘 응급제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좋은 얘기네. SKC 네네. 하면 동방만 생각하거든요. 실리콘 네네. 응급제 쪽으로도 관련이 있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SKI 테크놀로지도 이제 뭐 이것도 제 내피셜일 수도 있고 오피셜일 수도 있지만은 이제 테슬라 구매 담당 임원이 또 SKI 테크놀로지 쪽으로 뭐 실무진 접촉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테슬라가 분리막을 이제 중국업체 거를 현재 쓰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중국업체 거를 계속 쓰게 된다라면은 언젠가는 또 이렇게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가 되게 되면은 다른 경쟁업체에 대비해서 가격 경쟁력이 없어지게 그렇죠. 되잖아요. 네. 그러면 테슬라가 점유율을 좀 뺏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울며 겨자 먹기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 드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분리막 같은 경우는
그 부품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2024년도부터는 중국 부품이 제외가 되기 때문에 국산화를 진행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 테슬라가 좀 나선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리고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가장 큰 단점이 현재 적자가 나고 있다라는 거. 네. 그런데 이게 리포트를 보니까 2분기부터는 흑자 전환이 뭐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것도 뭐 공급사 다변화가 돼야 가능한 얘기고요. 그리고 공급사 다변화가 되게 된다라면은 그동안 SK 발음이 쉽지 않네요. I 테크놀로지. 어려워요. 네. 네. I 테크놀로지가 그동안 뭐 2021년도에 상장하고 난 다음에 잠시 부각이 됐었다가 2021년도 10월 달부터 계속 소외가 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뭐 분리막이 뭐 테슬라 쪽 공급을 하게 된다라면은 이제 좀 주가가 바닥을 다지고 이제 또 이제 날개를 달지 않을까. 뭐 이런 장밋빛 전방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미 뭐 증설 검토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뭐 2026년까지 뭐 착공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아마 이번에 채턴 회장이 가실 때 뭐 SK 동막도 그렇고 SK I 테크놀로지 분리막도 그렇고 뭐 좋은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뭐 그런 것도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 외에 또 다른 종목들도 말씀을 드리면 일단 후성이란지 TKG 휴캠스란지 뭐 이런 종목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후성이랑 어디요? 후성이랑 TKG 휴캠스. 아 휴캠스가 이름이 네. 앞에서 바뀌었구나. TKG 휴캠스. 태광그룹 때문에 네, 그렇게 바뀌었군요. 네. 휴캠스라고는 알고 있는데. 아, 네. 그래가지고 이제 후성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네. 그 하반기에 예. 폴란드 공장을 이제 폴란드 공장 건설하고 있는데 하반기에 완공이 될 예정이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전해질 첨가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유럽에서 이제 공장을 준공한 첫 사례라고 합니다. 전해질 첨가제 같은 경우에 그래서 사례인데 이게 LG화학 폴란드 법인 쪽으로 이제 납품 계획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또 신빙성이 있는 것들이 이번 그 LG화학 정기 주총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은 유럽 쪽에서 양극재 공장 신설 계획에 대한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미국 쪽은 IRA, 유럽 쪽 같은 경우에는 CRMA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여기에 공통점이 중국과 안 쓰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이제 유럽 쪽 같은 경우도 뭐 배터리 업체뿐만 아니라 완성차 업체들이 수혜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완성차는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유럽에서 어쨌든 LG화학이 양극재 공장을 신설할 예정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과 이제 복합적으로 보게 된다라면은 이제 후성은 폴란드 공장을 만들게 된다라면은 유럽 쪽에 LG 엔솔이란지 화학 쪽으로 공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후성은 그 첨가제. 네 전해질 첨가제. 네네. 천보 이런 게 원래 그런 첨가제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네. 이유라고 생각하면 되는 네, 그렇게 거군요.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후성이 그래가지고 최근에 와가지고 주가가 조금 들썩이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그래서 후성이 요것도 이제 작년 5월달 이후부터 좀 소외가 됐었다가 지금 네. 날짜를 보게 되면은 3월 29일 네. 요 장대 양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장대 양봉 나온 날 나왔던 뉴스가 방금 말씀드린 요 뉴스 전일 첨가제 그 폴란드 공장이 하반기에 완공이 되게 되면서 이게 LG화학 쪽으로 공급할 가능성이 높다. 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래도 어찌 보면 후성도 어찌 보면은 뭐 이전에 뭐 2022년도 초반까지 괜찮았지만 뭐 올 초라든지 작년 하반기라든지 많이 소외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3월 달부터 4월 달 들어가지고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위치적으로 조금 부담스럽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TKG 휴캠스 같은 경우에는 TKG 휴캠스. 네, TKG 휴캠스 요것도 이제 차트가 최근에 와서 좀 들썩이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이렇게 하락 추세였거든요. 쭉 하락 추세였다가 저는 개인적으로 네. 241선을 가장 좀 중요하게 일봉에 240일. 네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6개월이 120. 1년이요. 그게 1년이네. 네. 240일이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네. 장기 추세선을 회복시켰다라는 건 장기 성장성이 돌아섰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보통 200일선 보는데 그럴 때 예, 예. 그죠? 보통 200선 보는데 저는 241선 그냥 그래서 241선을 보는데 그래서 최근에 어쨌든 다시 한번 돌파 시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도 지금 말씀드릴 내용 그 스웨덴 업체하고 지금 국내 쪽에 이제 CNT 도전제 공장 네. 건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 MOU 단계라서 이거를 당장에 납품을 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고 국내 배터리 업체 쪽으로 공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은 여기 TKG 휴캠스 신임 대표가 선임이 됐어요. 네. 김우찬 대표라고 선임이 됐는데 네.
요 분이 삼성맨입니다. 이전에 삼성 SDI 헝가리 법인장을 하셨고요. 그리고 삼성 SDI의 배터리 소재 자회사 또 대표를 역임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휴캠스에서 그냥 모셔오진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연봉 많이 줬을 텐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연봉 많이 줬을 때는 그만 이유가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뭔가 그쪽의 사업에 관심이 네.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그 대표를 선임했는데 공교롭게도 CNT 도전제 사업을 하고 앞으로 배터리 3사 쪽으로 공급을 추진할 거다. 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TKG 휴캠스 같은 경우도 그런 맥락에서 한번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리고 아마 요 기업은 많이 생소하실 거예요. 그 또 한 가지 기업을 준비를 했는데 이거는 실리콘 응급제 관련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액트로. 액트로. 예, 요것도 최근에 와가지고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종목인데 실리콘 응급제 관련돼 가지고 이거 차트 잠시 좀 보겠습니다. 네. 액트로도 지금 보시면은 위치가 높지가 않아요.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이 대부분 다 위치가 이렇습니다. 최근에 와가지고 3월달 이후에 부각이 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지금 요 종목도 지금 3월 30일을 기점으로 해서 거래량이 좀 실려주고 있고 좀 주가가 들썩이고 있거든요. 요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 회사가 지금 실리콘 응급제 그래핀 코팅 사업 국책 과제를 이어받아 가지고 현재 수행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앞으로 아까 우리가 실리콘 응급제 같은 경우는 대주전자재료, 나노신소재, 포스케미칼 이 부분은 다 알고 계시는데 그래서 앞으로 액트로 같은 경우도 뭐 실리콘 응급제 관련돼 가지고 한번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에 요 종목도 한번 보시라는 차원에서 오늘 또 종목을 준비를 했고요. 올해 안으로 이 회사 같은 경우에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도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작년에 얘기 나왔었는데 다시 뭐 뉴스라든지 언론 보도를 참고해 보게 되면은 이제 올해 개발을 완료하고 내년에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액트로도 앞으로 실리콘 응급제 관련돼 가지고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뭐 SK I 테크놀로지, SKC 같은 경우는 잘 알고 계실 거고 거기에 추가해 가지고 구성하고 휴캠스. TKG, 휴캠스, 액트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전에 CRMA 네. 유럽 쪽에도 수혜가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완성차. 예. 그거 관련된 종목 하나 또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제 그 CRMA 어쨌든 중국 업체들을 배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배터리뿐만 아니라 완성차도 수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유럽은 정말 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미국은 테슬라가 꽉 잡고 있고 중국은 BYD가 꽉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럽은 1등이 폭스바겐이거든요. 점유율이 25.6%고요. 2등이 슬란티스인데 14.1%. 그리고 3위가 테슬라인데 13.1%입니다. 근데 현대차 그룹이 현대기아 합쳐가지고 10%거든요. 4%만 제끼면 탑2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탑2까지는 한번 해볼 만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도 그렇지만 유럽 쪽 같은 경우도 지금 또 그 차이는 까먹었네. 그 픽업차? i30랑 비슷한 해치백 코나. 제가 네. 방송 때마다 얘기를 하는데 자꾸 코나를 네. 까먹어요. 그래서 코나라는 차가 있는데 이 차의 인지도한지 판매량이 상당히 괜찮아요. 그래서 유럽 쪽 같은 경우는 아이오닉 5보다 코나가 더 잘 팔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아마 유럽 쪽 점유율은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본다면 현대차의 유럽차 점유율은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탑도까지는 해볼 만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제 앞으로 이 유럽 쪽에 이 전기차 판매를 많이 했을 때 또 수혜가 된 기업이 어떤 기업일까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차 그룹이 아시겠지만 또 IRA 미국 쪽 같은 경우도 이제 상업용 이제 판매 비중도 확대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은 미국의 엘리바마 공장 같은 경우는 2월 달부터 GV70 요게 이 GV70 전동화 모델이 이제 양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뭐 조지아 전기차 전용 공장 같은 경우는 2025년 상반기에 또 완공 예정이고 이렇게 본다면은 IRA, CRMA와 이제 양쪽으로 수혜가 된 기업인데 그게 제가 찾아보니까 한주 라이트메탈이라는 기업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고요. 한주 라이트메탈 요 차트도 잠시 보시면 네. 지금 이제 올해 1월 19일 날 상장을 했는데 상장할 당시에 따상 갔습니다. 따상 갔다가 단기 한 3일 동안 상승이 나왔다가 그게 쭉 밀렸다가 지금 3월 20일 날 22% 종가 기준으로 22% 상승이 나왔고 그때부터 거래량이
거래량이 들썩거리면서 주가도 우상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들썩거리는 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는 내용 때문에 이렇게 좀 들썩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한주 라이트 메탈은 그 알루미늄 소재 차량 경량화 부품을 현재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EV 부품도 만들고 있는데 EV는 뭐 전기차 부품인데 전기차 부품은 배터리 케이스, 그러니까 배터리 셀을 담는 배터리 케이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앞으로 뭐 내연기관차, 그러니까 전기차 같은 경우는 공차 중량이 내연기관차 대비해서 한 300kg 정도 무겁거든요. 근데 이게 다 배터리 무게 때문에 그런데 배터리 무게를 못 줄이다 보니까 거기에 차체나 이런 것들을 또 무게를 감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루미늄 소재 차량 경량 강화 부품을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수혜가 한주 라이트 메탈에 보시면 되는데 이 회사가 현대차 그룹 그리고 GM 포드 이쪽으로 고객사를 좀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회사의 어떤 그 전체 90% 이상 매출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방금 말씀드린 내연기관이란지 그리고 전기차 관련된 부품이 90%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CRMA 그리고 IR에 연관돼 가지고 차량 경량 부품이란지 2차 전지 배터리 케이스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왔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서두에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 점유율 해볼 만하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유럽 시장 공략하게 되면은 또 한번 해볼 만한 생각이 들고요. 이 회사가 작년 1월달에 그 유럽의 슬로바키아 법인을 설립을 했거든요.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작년 11월달부터 공장 가동에 들어갔는데 요 회사 이 슬로바키아 공장 1,000km 이내에 그 현대차 그룹이 있고요. 그리고 배터리 3사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RMA 수혜로 이제 우리나라 배터리 셀 3사라든지 그리고 현대차 그룹이 제 예상대로 만약에 탑2까지 가게 된다라면은 슬로바키아 공장 가동률은 100% 이상이 될 가능성이 또 상당히 좀 높다고 좀 봐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조금 전에는 이제 배터리 관련주들만 말씀드렸는데 이 전기차 관련돼 가지고는 또 한주 라이트 메탈 요 종목도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SKI 테크놀로지, SKC, 후성, TKG 캠스 그리고 액트로 여기서 플러스 원 플러스 알파 한주 라이트 메탈 보너스까지. 네, 한주 라이트 메탈까지 오늘 이렇게 준비를 좀 했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넷 5개를 알려주면 한 주를 더 알려줘. 네. 1 플러스 1 하려다가 딱 5 플러스 1 이렇게. 한 주 라이트 메탈은 그러니까 이제 네. 2차 전지는 아니고 전기차 부품 그죠? 네네. 성우 하이텍도 그런 쪽으로 이제 뭐 네네. 배터리 케이스 이런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한주 라이트 메탈은 네, 성공 하이텍 네. 같은 경우는 그쪽도 있고 이제 배터리 이제 방열 소재 이런 것도 같이 요즘 보시면 되고요. 자동차 부품주도 괜찮거든요, 그렇죠? 네네. 그런 쪽에서 한주 라이트 메탈. 메탈까지 네. 관심을 그래서 가지라고 아무튼 하셨죠. 종목 선정하시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아, 그럼요. 이제 늘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태근이 형은 남들이 잘 안 하는 기업을 얘기해 주니까 이게 관심 있어요, 그죠? 아우 부담되네요. 다음에 또 어떠세요? 2차 전지는 뭐 계속해서 자 2차 전지 오늘부로 끝 관심 꺼 아무것도 없어 이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죠? 그렇죠. 주도주에 주도주고 쉬다가 또 가고 쉬면 또 갈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그러나 그래서 고민들이 계속 있다. 그렇죠. 그 고민들을 오늘 얘기해 주신 거는 그래서 2차 전지 내선 또 어떤 게 있을까, 부각된 게 뭐가 있을까 고민할 수밖에 없죠. 제 그러니까. 입장에서는. 오늘 말씀하신 2차 전지 네네. 지금 주목해야 되는 네, 포인트와 종목 네 그렇습니다. 1분 마무리 30초만 하셔도 됩니다. 네. 마무리. 서두에 이미 좀 말씀드리긴 했지만 2차 전지가 많이 오른 종목들이 있고 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저처럼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많이 올랐다는 게 그러니까 주식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많이 올랐다라는 게 리스크라고 봅니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2차 전지 내에서 또 방법을 찾아보게 된다라면은 지난번에 장비주를 말씀드렸듯이 이제부터는 부각되지 않은 종목들, IRA 세부 지침과 관련해서 부각되지 않은 종목들이 아마 제가 볼 땐 새로운 대안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말씀드린 종목들이 그런 것들에 좀 부합이 되고 있고 아마 또 새로운 종목들이 제가 볼 때는 계속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 쪽으로 한번 앞으로 2차 전지 관련주 관련해 가지고 한번 접근해 보시면 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지금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알파프로 정태근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